그런데 오늘만큼 긴장되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2017년) 소방청이 처음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첫 번째 소방의 날, 이 충청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이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소방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비를 맞으시면서 연설을 하실 때 그 화면에 조종묵 초대 총장님께서 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 저도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한 명의 소방대원으로서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그 다음 해 2018년에 소방의 날 때는 남양주 별내에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관계로 외국에 계실 때 이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옆에서 그날은 이 오랜 책무를 이제 마감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조정목 청장님께서 활짝 웃고 계시던 그 미소가, 당시에 이 총리님 앞에서 제가 소방의 날 이 시범 훈련에 참여했거든요. 대원으로서 헬기에서 레페를 해서 총리님 앞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예, 그때 우리 청장님을 보면 저도 이 거수경례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주신 숙제에 최근에 해결한 문제도 있고 또 체결을 앞두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정말 결단과 헌신과 노력으로 소방청 독립, 국가직 전환, 정말 힘들게 첫 발을 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가 많다는 건 모든 선배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5월에 11년 만에 화재국가법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작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시던 이낙연 후보님께서 정말 이 초선에 정말 정치 경험도 짧은 저를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과 함께 정말 당의 주요 정책으로 힘차게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통과를 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 관리 유지 이법 전부 개정안, 18년 동안 30몇 차례 이렇게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해지고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굉장히 힘드시죠. 국민분들께도 혼란을 초래하고, 그 법안 화재 예방법을 제정하고 시설법을 전부 개정하는 거 지금 소위에서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소위만 한 번 더 열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힘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방이 정말 역사적인 발전의 힘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국민분들의 소방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과 응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마음, 안전을 갈구하고 안전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국가가 책임져 주길 바라는 것을 정당이,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참 국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기까지 걸린 아주 오랜 수십 년의 세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현장에서 흘려주신 피와 땀방울과 눈물, 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순직하신 우리 선배님들 그 핏자국을 밟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2018년 3월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이던 교육생, 우리 김신영, 김은영, 문세미 교육생들이 이 소방차 출동을 나갔다가 참 길가에서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20대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때 교육생 신분이라 소방관 순직 처리도 되게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전국에 있는 국민과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분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분이 바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님이십니다.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그 모든 일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신 분이 여기 계신 배재정 대변인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재난재해는 어느 정부든 전 세계 어디서든 국가와 정부와 정당의 가장 큰
어쩌면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슬픔이자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가장 큰 문제도 지적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그리고 이 포항에서 지진은 발생하고 태풍이 미탁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고 대형 산불이 나고 정말 그 어떤 정부보다 비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난재해 상황에서 국민께 어떻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지, 국민께서 현장에서 두려움에 떠는 국민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이 문제를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지지율이 참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저는 그 문제 해결에 앞장서신 분이 우리 이낙연 후보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수첩을 보고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던 모습을 이미지로서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그 문제 해결의 그 순간들을 실무적으로 한번 소방관, 현장에 있던 소방관으로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소방관들은 진압 활동을 하고 누구는 복구 대책을 세워야 되고 주거 대책, 생계 대책, 당장 먹는 문제, 씻는 문제 모든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자체와 각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개판입니다. 선배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서 가장 높은 지도자가 현장에서 장화를 신고 땀방울을 뒤집어 쓰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운데에서 조율을 하시고 국민들이 직접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수차례 찾아가시고 믿음을 주었던 지도자, 그분이 바로 우리 이낙연 후보님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모든 이 코로나만 끝나면 극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구와 생계대책, 주거대책 모든 문제, 우리 삶의 환경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해갈 것입니다. 그때 역시 정부 부처는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고 칸막이에 갇혀서 하던 대로 하려고 할 텐데요. 그 문제들 국민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저는 바로 이낙연 후보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복지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죠? 우리 삶을 둘러싼 아까 송성국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거, 소득,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돌봄, 환경 모든 분야에서 이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적정 수준까지 올리겠다. 적정 수준까지 올리는데 좀 오래 걸린다면 최저 기준이라도 높여서 당장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 허황된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줘서 그냥 그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많은 사람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효능감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 이낙연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그 200만 표 중에 7,000표 차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국민분들이 삶에 닥친 문제들, 앞으로 닥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하고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 이낙연 후보님이라고 주위에 1명 붙잡고 옆집에 2명 붙잡고 10명에게만 문자 보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후보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이낙연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